안녕하세요. 강력반장 출신 박민호 단장입니다. 오늘은 준강간범을 무죄로 만든 탐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탐정님을 소개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고 로펌에서는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는 어승화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승화 탐정님은 현재 저희 대한탐정협회 강력범죄조사위원장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탐정님, 네. 법률사무소에서 네.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 이제 실무적인 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의뢰인이 찾아오면은 이 프로파일링을 쭉 해서 처음과 끝까지 사건을 예측하고 이제 추론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피해자 간의 합의 사건 그런 것도 직접 나서서 하고 현장 조사, 오늘 말씀드릴 것도 이거겠지만 현장 조사, 사실 조사를 가서 저희가 증거를 채집해서 이제 무죄로 만든 그런 사건을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파일러와 탐정 활동은 언제부터 어떤 경위가 있어가지고 하게 되었나요? 제가 공익근무를 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 거기서 형사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형사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형사 사건이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고 그래서 이제 법 쪽 그것도 형사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네, 탐정이 된 것은 그와 연관지어 이제 저희 박 총장님께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셔서 탐정도 이제 1회 수석 탐정사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예. 어승화 탐정님은 저희들 대한탐정협회에서 주관한 1회 탐정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그런 유능한 탐정님이십니다. 준강간범을 입증을 해서 무죄로 만드신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일단 사건의 경위부터 네네네.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경위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간이라 함은 이제 심신불능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한 자, 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범죄를 다루고 있고요.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있던 사건입니다. 이태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과 피의자 친구들과 합석을 하여 이제 술을 먹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신을 하고 이제 모텔로 간 사건인데 그걸 중간간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간간이라는 사안은 술에 취한 여성이나 잠들어 있는 상태의 여자를 강간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떤 술집에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어떤 이태원의 어떤 술집이고 그런 거죠? 술집이 펍 술집인데 예. 마음대로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외국인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좀 자유분방한. 그걸 펍 술집이라고 합니까? 원래 클럽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테이블이 있고 통로나 아니면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놀고 술도 먹고 하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여성들이랑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소이고요. 예. 그러면 클럽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남자 측에서 먼저 얘기를 걸었나요? 아니면 여자 측에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된 그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대부분 남자들이 여자를 꼬시려고 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대시를 했습니다. 여성들이 대시를 해서 남성에게 술을 먹자고 제안을 하였고 남성들이 이에 응하여서 2대2로 술을 먹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 탐정님처럼 남자들이 좀 많이 잘생겼나 봅니다. 제가 만난 부분은 잘생기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이 먼저 합석을 제의했고, 네. 그러니까 그 여성이라는 분이 피해자 고소인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석을 한 지 얼마 정도 이렇게 지났었습니까? 의뢰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술집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제 B라고 칭하겠습니다. 네. B가 있던 자리에 술병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것도 반도 넘게 있었고 그 자리 가서 술을 마신 건데 단 20분 만에 여성이 갑자기 취했다고 들이대고 남성에게 자러 갈까
뭐 나 이뻐, 뽀뽀할래 등의 스킨십을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많이 그 남자가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여자 측에서 많이 남자에 대해서 이 첫눈에 네. 반한 케이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건 확정짓긴 어렵지만 여성분들도 즐기러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일단 남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일단 여자가 술보다도 일단 남자를 꼬시러 가자. 네네네. 옛날하고 지금하고 성 자기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럼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 나랑 자러 갈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석을 한 지 20분 만에 동의하에 모텔을 가게 되는 그런 제스처는 다 취했고요. 예.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여성이랑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 걸어간 게 모텔을 가기 위한 거겠죠? 네. 그러면은 모텔비는 누가 계산했나요? 모텔비는 남성이 계산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인데 이런 상태임을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이태원 거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걸 부축해서 가더라도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을 15분 한거불능인 상태에서 15분이나 걸어갔다는 것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어서 대로를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예. 굉장히 이제 꾸불꾸불한 길이고 사람도 굉장히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여기서부터 미심쩍다고 생각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건 도저히 그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다. 네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간간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거리다. 네, 그걸 판단하게 됐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거리도 그렇고 일단은 모텔 제가 확인했을 때 모텔로 가려면은 천국의 계단이라고 아시죠? 예. 진짜 약 100여 개가 되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술에 취했다는 여성분이 피해자가 그 거리를 남자가 업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부축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A라는 피고소인과 이제 B라는 고소인과는 정말 키 차이가 좀 났습니다. 피고소인 A가 훨씬 더 키가 작았습니다. 근데 그걸 업쳐매고 뭐 아무리 들고 업고 메고 하더라도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던 상태였고요. 네. 그거를 중요시하게 여기서 그 사진을 좀 중점적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중점적으로 찍어서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여성이 네. 먼저 침대에 걸터 앉아서 상의 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남성은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고 네. 네, 그래서 남성이 나와보자 여성이 옷을 벗으려고 하자 좀 도와준다고 팔 좀 들어봐 라고 하니까 네. 여성이 팔을 들으면서 이제 벗기 수월하게 만세. 네 여성 남자가? 네 그렇죠 남자가 만세 그런 거예요? 네 그랬다. 남자가 만세 이랬는데 여성이 그냥 팔을 든 겁니다. 그 만세식으로. 네 어떤 거부감 없이 옷을 잘 벗길 수가 있어요. 참 특이한 그런 케이스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자보다 남성이 키가 좀 작고 등치도 네 그렇습니다. 작고 여자가 더 컸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술에 취하면 몸이 더 그냥 축축 늘어지는데 그걸 사실 업고서 그 천국의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냥 평소인 사람도 거기 올라가면 숨이 찰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전혀 정신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전혀 오히려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예, 나 좀 맞습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네 하는 상태겠네요. 네. 오히려 제가 보기엔 남자가 같은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에 여자가 먼저 말하려고 했을 때부터 예. 여성이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도 술이 취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이 피해자 B가 네. 오빠 콘돔 이런 얘기도 했다며요. 예, 이제 스킨십을 하고 이제 절정으로 이제 직접적인 삽입을 하기 전에 네. 여성이 오빠 콘돔이라고 발언을 해서 남성이 그 콘돔을 착용하고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정신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정신이 말짱한 상태네요. 그럼요.
고소를 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셨다, 네. 많이 마셨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네. 뭔가 모순점이 많습니다. 항상. 아, 항상 그 모순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탐정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당시에 여자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땐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 없이 난 그때 강간을 당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때부터 이제 피의자를 몰리게 된 예. 그런 남성들은 진짜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도 만약에 50건이 있다면은 그 중에 반은 억울하더라도 유죄가 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되고 이제 전과가 남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걸 본 남성들은 항상 녹음을 하고 항상 어떤 시를 대비해서 술자리든 어디든 녹음을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나요? 그렇죠. 녹음을 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는다기보다는 예.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그거를 신빙성을 토대로 예. 무죄를 다퉈볼 수 있으니까 그런 행위는 좀 필수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보는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네. 그 다음에 성관계까지 갔을 때는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꼭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요즘 초소형 녹음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볼펜을 이제 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볼펜으로 녹음이 되는 그런 것도 갖고 있고 아니라면은 이 후에 관계 후에 유지를 잘 해야 합니다. 여성이랑 유지를 안 하고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거나 좀 이 이후에 이제 해볼 건 다 해봤으니까 관계가 소홀해져서 이제 카톡이나 연락도 잘 안 하고 서서히 이게 끊어져가는 그런 게 여성한테는 고속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 사건을 먹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범죄는 아니지만 나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여자와 모르는 여자든 아는 여자든 함께 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자는 채로 또는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핑계를 대면서 도망친다는 것은 그거는 여성에게도 큰 충격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럼 일명 먹고 튄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기분이 안 좋아진 계기가 되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성관계를 갖고 네. 그 남자 A가 네. 어디 다시 그 술집으로 갔습니까? 근데 또 어떤 여자를 찾아 헤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관계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시던 그 펍을 다시 갔습니다. 그 피해자 B한테 얘기를 하고요.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고 다시 그 펍으로 간 것입니다. 자기 자리들은 그냥 그 펍에 그대로 있었고 예.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 줄 알고 거기 그대로 갔던 거였는데 마침 자기 친구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자기 친구와 고소인이 B의 친구와도 잠자리를 가지고 남자가 펍에 온 것입니다. 그럼 둘 다 2대 2였는데 네. 둘 다 각자 잠자리를 가지고 온 거였습니다. 다시 네, 여성들은 안 오고 남성들만. 남성들만. 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말하는 주인공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관계를 하고 뭐 도망친 것이고. 먹튀. 네. 근데 이 친구는 치밀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요즘 녹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이용했던 겁니다. 모텔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를 녹음을 하고 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내용을 녹음하고 왔던 것입니다. 예. 이 친구는 추후에 고소는 되었으나 예.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고. 이제 왜냐면은 성행위를 할 때 여자의 행동, 말투, 그 다음에 남자가 얘기한 진술한 친밀성, 그 다음에 모텔 들어가기 전부터 촬영했다고 하니까 이제 걸어가면서 얘기한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이 증거가 뚜렷하게 있으니까 검찰도 어떻게 기소를 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 A는 네. 우리 이 사건의 당사자 A는 네. 그러면은 뭐 검찰에서는 기소를 했었나요? 네, 기소를 했습니다. 아.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일단은 그 증거 자료들을 이제 검사도 자기가 처분하기엔 애매한 정도여서 판사에게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제일 유리했던 게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저도 그 이태원 저도 이제 형사 생활하면서 많이 이제 가봤기 때문에 네. 그 계단을 알고 있거든요. 일명 천국의 예, 계단이라고 맞습니다. 그 모텔들 많은 그 촌에 네. 올라가려면 밑에서 한참 그 남자들이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막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 네. 계단이 바로 그 계단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일단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검사의 항소도 없었고, 예. 예, 깔끔하게 무죄로 나온 사건입니다. 예. 검사의 항소가 없었다는 거는 검사도 반박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을 계단만 찍어가지고 입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 뭐 무죄 그런- 입증을? 꼭 그것만이라고 해서 그게 주가 된 예. 입증 자료였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는 진술의 신빙성을 좀 높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터 10까지의 진술 중에서 중간중간 빼먹는 거 없이 1분 1초 단위로 쪼개서 진술을 해야만이 예. 진술의 신빙성도 올라갈 것이고, 예. 그걸 구체화돼서 만들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진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왜냐면은 사람이 기억이 한계가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행동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억울함이 있다면은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자기가 고소돼 가지고 뭐 만약에 지구대를 갔다 신고당해서 그럼 지구대에서 한 얘기하고 예,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한 얘기, 검찰에서 한 얘기, 법원에서 한 얘기가 똑같이 그 진술이 일치가 돼야죠. 네, 그렇죠. 예, 변경되는 거 없이 네, 변경되면 변경될수록 신빙성은 떨어진다. 신빙성은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일치가 될 수 있게끔 기억의 오류를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그거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정말 피고소인으로 맞닥뜨렸다면은 진술한 내역들을 다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록을 해놔서 다음 진술 때 번복하는 게 없이, 예, 그다음에 틀려지는 게 없이 예. 추가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말을 번복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기록을 자기가 자기 변호사 수임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도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찰서에서 주는? 자기 변호 노트라고 예. 그걸 주는데, 예. 자기 변호 노트라고 해도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이 조사를 많이 받진 않지 않습니까? 예. 처음 받는 사람들은 그 변호 노트 제대로 사용도 못합니다.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해서 예. 차라리 이럴 때는 총장님 말씀대로 예. 이제 저는 변호인과 동행해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예. 라고 한 뒤에 조사를 다시 받으러 오는 그런 예.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 굉장히 그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예, 그렇죠. 말 한마디에 잘못하는 거로 해서 잘못하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유죄가. 맞습니다. 뭐 남자는 이렇게 그 자기 변론을 했고 네. B 있잖아요. 그 피해자는 네. 끝까지 자기는 강간당했다고 이렇게 끝까지 했습니까? 예, 기억이 절대 안 난다. 음. 나는 기억이 절대 나지 않고 술을 많이 먹었다. 음. 거기 모텔 간 기억도 없다. 예. 라고 진술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근데 저는 딱 이거 오래 일을 했다 보니까 예. 느끼는 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근데 정말 억울하다. 예. 이거는 여성이 노리고 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무죄가 분명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여성도 돈을 바라고 한 행위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왜냐면은 그러면은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를 하자 요구를 했을 텐데, 원래 물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자고 설득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피해자 측에서 변호인이 있다면은 한 번쯤은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연락이 오지도 않고, 처음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드린 말씀이 먹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A 피고소인의 친구인 그 친구도 고소를 당한 걸로 보아 둘이 함께 고소를 했고 동일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승화 그 탐정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으로는 남자가 그 무죄가 됐지만 네. 도덕적으로는 여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죄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최소한
그 예의를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 되지 않나. 네. 아무리 현 세상이 그렇지만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바로 이러한 사태까지 온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부타님께서 한번 결론을 짓고 네네네. 이 시간을 좀 끝내시죠. 네, 처음 말씀한 대로 여성과 원나잇을 목적으로 가셨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루 안에 그냥 이렇게 관계만 하고 도망쳐버리는 거는 남자로서의 도덕성,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치부가 낮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계 후에 권태기가 왔더라도 정말 함께 같이 해주고 다음 날까지는 같이 있어줘야 그리고 여성도 마음이 풀릴 것이고 막 그런 고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면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아니라면은 도덕적으로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네, 제가 뭐 이번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출연을 할 텐데 다음에는 이 여성들도 진짜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80%의 확률로 거의 유죄가 확정이 되는 사건들이 많은데도 이제 여성들은 앞으로는 새로운 누군가 음주를 할 때는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원나잇을 할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얘기를 했을 때는 정말 조심성 있게 술도 자중하며 이제 정말 그렇게 친밀감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는 진짜 피해자가 된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강력반장의 그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질 않았다는 거가, 그 다음에 증거로는 계단, 그 다음에 그 친구의 그 녹음 파일이 아마 이 사건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무죄 입증에. 그리고 이 어승화 탐정님이 결정적으로 착안한 그 계단 사진, 아마 이런 것들이 준 강간죄에 있어서 그 한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아마 이래서 무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